오늘의 두 번째 학습 문제인 링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링크리스트는 항목의 목록을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노드는 몇몇의 데이터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조각들은 노드나 노드에 연결된 포인터, 리스트의 다음 노드나 이전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포인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알고리즘은 다음에 오는 노드를 따라감으로써 항목들을 선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리스트는 적절한 노드의 포인터를 바꾸어가며 쉽게 요소를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N은 20여 분 동안 뉴 아틀란티스의 오라클로 방문하기 위해 항해 중이었습니다. 항해 중 차갑고 매서운 바람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N은 갑판에 서서 잠시 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N의 배 뒤에 여러 대의 배가 연달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5개의 배가 호송대를 만들어 항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m 정도의 간격으로 각 배들은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배는 방향을 살피며 나머지 4대의 배들을 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해양을 가로질러 곱게 쭉 뻗어나가는 아주 긴 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N은 호송대의 배열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N은 호송대의 선 모양 배열을 살펴보다가 가장 앞쪽 배의 선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N에게 선형으로 된 호송대의 행렬의 좋은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송대는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배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머리 쪽에 있는 배는 호송대를 이끕니다. 이러한 배 행렬은 항해의 방향을 잡는 데도 편리하고 안전성 역시 뛰어났습니다. 배들끼리의 의사소통 역시 매혹적이었습니다. 각각의 배에는 포인터라고 불리는 2명의 특별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후방의 포인터 선원은 깃발을 이용하여 그 다음 배의 전방 포인터와 의사소통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포인터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2번 배가 5번 배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2번 배의 후방 포인터 선원이 3번 배의 전방 포인터 선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3번 배는 4번 배에게, 4번 배는 5번 배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완벽하게 선형체계였습니다. 이러한 정렬을 보며 N은 자신의 유치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현장 학습을 나갈 때면 학생들은 한 줄로 서서 양옆의 사람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각 학생들은 자신의 양옆에 있는 2명의 친구들을 잘 살펴봐야 했죠. 이러한 방식 덕분에 모든 학생들은 완벽하게 연결되어진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한 줄로 서 있는 선에 따라 걸으며 출석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좋았던 것은 이 방법이 유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원래 손을 잡고 있던 양옆의 친구들과 손을 떼고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긴 줄 중 끼고 싶은 곳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줄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N은 이제 새로운 이웃 친구들과 손을 잡게 되었죠. N은 유치원 시절에 이 방식이 역동적이면서도 훌륭한 데이터 구조와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선장님, 호송대에 다른 배가 새로 끼어 들어오거나 기존에 있던 배가 나가는 일도 있나요? 아니면 출발하고 나면 호송대가 그대로 고정이 되나요? 물론 호송대의 행렬도 변합니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저녁에 북쪽 파타고니아에서 온 배세척이 합류할 거예요. 그럼 그 배들은 행렬의 가장 마지막에 줄지어 따라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4번 배와 5번 배 사이에 낄 거예요. 5번 배는 사실 가장 후방에 있으면서 대포를 막아내야 하는 전투용 배예요. 항상 5번 배는 꼭 가장 후방에 있어야 해요. 배들은 하나씩 배들의 연결 안으로 끼어들어 올 겁니다. 포인터들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배를 D라고 해봅시다. 이 배는 호송대의 가장 머리 위쪽에 있는 배 옆에 멈춘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끼어들어갈 곳을 찾을 거예요. A와 B 사이에 끼어들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포인터들이 재할당됩니다. D의 후방 포인터 선언은 이제 B의 전방 포인터 선언과 의사소통하겠죠? A의 후방 포인터 선언은 D의 전방 포인터 선언과 의사소통할 거예요. N은 저녁에 있을 배의 합류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방식이 있다니 N은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배가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저 4명의 포인터들이 재할당되면 끝나는 일이었답니다.